내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묻혀있는 곳이다. 고향을 떠올릴 때면 가끔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다. 고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다. 엄마 품처럼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설봉산. 집을 나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던 산이다. 눈이 오면 소박한 설산이 정겨웠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숨 막히도록 아름다웠다. 보름달이 뜬 밤, 초승달이 걸린 밤, 금음달 아래의 밤 모두가 아름다웠고 때로는 애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설봉산은 시내 서쪽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산으로 해발 394m에 불과하다. 칼바위, 영월암, 삼형제 바위 같은 작은 명소들이 정겹다. 능선 너머에는 저명산 또는 도드람산이라 불리는 작은 산도 자리한다. 설봉산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보물찾기, 노래자랑으로 가득한 소풍의 기억이 깃든 곳. 이른 봄, 어린아이 넓적다리보다 굵은 알칡을 캐어 처음으로 쌉쌀한 맛을 배운 산이었다. 진달래, 아카시아 꽃을 한가득 입에 넣고 봄의 향기와 추억을 입안 가득 담았던 그 시절. 여름이면 지푸른 계곡에서 가재를 잡고 폭포수 아래에서 철없이 멱을 감았다. 산밤개암달에 산모루, 토종보리수를 따먹으며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했던 곳. 겨울이면 산토끼와 꿩을 잡겠다며 하얗게 눈 덮인 산을 헤매다 허탕치기도 했다. 늑대 울음소리가 무서워 집 밖에 변소도 못 가던 밤. 그 시절의 두려움마저도 이제는 그립기만 하다. 오늘 나는 50여 년 전 누렇게 바랜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꺼내본다. 국민학교 4학년. 어느 가을날 한가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동네 꼬마들이 장대를 어깨에 메고 신나게 몰려간다. 동네 중심에는 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길을 따라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개구쟁이들이 줄지어 간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울물엔 고추잠자리, 범잠자리, 소금쟁이, 물방개가 논인다. 그 한복판에선 오리 한 마리가 주둥이를 물속에 담근 채 먹이를 찾는다. 동네 아주머니가 빨래하려고 돌멩이를 던지자 오리는 커다란 날갯짓을 하며 도망친다. 설봉 저수지의 거대한 제방이 눈앞에 나타난다. 툭방 너머로 설봉산이 우뚝 서 있다. 그 시절엔 어찌나 크고 멀게만 느껴졌던지 개구쟁이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 사이로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비탈진 하수원엔 늪복숭아가 군데군데 열려있다. 돌멩이를 던져보지만 서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산중엔 목탁 소리가 메아리 되어 퍼진다. 다람쥐 청설모가 슬쩍 지나간다. 영월암 입구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다.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홍대사가 이곳에 잠시 머물렀을 때 꽂았던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운치를 더한다. 산사 약수터는 점심 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도 그 절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다. 대웅전 옆길을 따라 100m, 150m 올라가면 오래된 밤나무 수십 그루가 서 있다. 제순이는 벌써 나무에 올라 장가지를 흔든다. 밤송이가 우두둑 떨어진다. 태효와 광복이는 장대를 휘두르고 나는 승현이와 밤을 까기에 정신이 없다. 자루는 어느덧 불룩해지고 바지 주머니도 꽉 찼다. 그때 스님 한 분이 급하게 올라오신다. 제순이는 잽싸게 나무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산 정상 쪽으로 흩어진다.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심장을 진정시킨다. 고개를 내밀어 산 아래를 살펴보지만 정적만이 감돈다. 혼자라는 불안감이 공포로 번진다. 억새풀이 앞을 가리고
칡덩굴이 얽혀 산길이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을 부르지만 메아리만 되돌아온다. 얼마나 지났을까? 재순이와 승연이가 나타난다. 얼굴 가득 땀과 흙이 얼룩진 두 녀석 양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꼭 움켜쥔 모습이 지금도 추억 속 사진처럼 선명하다. 하지만 아직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다. 태희와 광복이다. 허기가 진다. 영월함을 찾아가야 한다. 그곳은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화난 스님 얼굴이 떠올라 어깨가 축 처진다. 점심시간은 이미 한참 지난 듯하다. 산은 고요하다. 햇밤과 달에 개암으로 허기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한다. 그때 산 아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태유와 광복이가 손을 흔든다. 두 친구의 얼굴은 말끔하다. 스님께 붙잡혀 훈계를 듣고 점심 공양까지 배불리 얻어먹었단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러 왔다고 한다. 절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스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신다. 신도에게 점심을 차려달라고 부탁하신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스님은 천천히 먹으라고 눈짓하신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저녁 노을은 철봉산을 넘기 위해 붓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까맣게 그을렸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고 머리칼엔 하얀 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만큼은 아직도 그대로다. 며칠 후면 타임캡슐처럼 잠들어 있던 그 시절 동심을 다시 만난다. 아직도 우린 만나면 티격태격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50년 전의 그 녀석들이 그립다. 친구들아,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자. 그리고 행복하자. 사랑한다. 친구들아.